보호자 역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녀석들을 오가며 돌보고 있었는데요. 하루빨리 서로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빌어봅니다. 녀석들을 뒤로하고 또 다른 장소를 찾았습니다. 얘네 비닐하우스 다 탔어. 교회였구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어떤 장소였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잿더미가 되어버린 마을 교회. 주말이면 동네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던 이곳도 예외 없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교회 주변으로 몰려드는 개들. 이어서 차 한 대도 교회로 들어서는데요. 바로 이 교회의 목사님이자 녀석들의 보호자입니다. 산불 당시 녀석들에게 큰 빚을 졌다고 합니다. 길하고 있는데 개가 막 하도 치서 나와보니까 불이 이 앞에까지 다 붙었어요. 원래 보통 때는 잘 안 짖는 아이들인데. 예, 그렇죠. 누군가 뭐 손님이 오거나 예, 무슨 일이 손님이 와도 일어나야지만. 손님이 와도 짖는 거는 그냥 엉엉 짖다 마는데 이거는 뭐 사정없이 짖는 게 틀리더라고요. 그냥 뭐 너무 엉엉하면서 사진 치서 나와보니까 그런 불이 와 있으니까 빨리 주인공 피하라고 애들이 경고해 준 거예요. 당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건 세 마리의 반려견 진돌이, 검돌이, 백순이 덕분입니다. 녀석들이 무려 10명의 목숨을 구했는데요.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가 상상이 안 되는데. 네, 그렇죠. 이게 원래 컨테이너였던 거예요? 예, 그렇죠.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저기서 저한테 나오는데 저가 불이 앞에 여기까지 다 온 거예요. 그래도 다치신 분 없이 예, 다 잘 다친 분 대피한. 없어요. 아무래도 다 타 죽을 뻔했어요. 그날. 와 진짜 애들 뭐 뭐 곰돌이, 진돌이 뭐 예, 걔들 진순이 큰 몸을 얘네들 세웠죠. 때문에. 예, 저 안에 의자가 그대로 이 안에 여기 우리가 앉아서 기도했거든요. 쟤는 계속 목사님 쫓아다니네. 주위 조금 멀리서. 그런데 아까부터 보호자 곁을 맴도는 백순이. 다가오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지켜보기만 하는데요. 제가 저 뒤에 있었어요. 저 건물 뒤에. 네네. 그 뒤에 목줄 매는 거기에 불이 막 돌아가 타는 바람에. 네네. 근데 아침에 오니까 이놈이 밑에 바위 밑에 파고 들어가 요래가 숨어가 있더라고. 숨어 있던데. 다른 두 녀석과 달리 건물 뒤편에 있었던 백순이. 삽시간에 불이 번지는 바람에 미처 녀석의 줄을 풀어주지 못하고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장작을 이렇게 쌓아놨어서 장작을. 그러니까 여기서 불이 크게 예, 나버렸구나. 확 오는 바람에 얘가 일로 해서 요 파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로. 예. 여기서 불이 나니까 여기로 이렇게 예, 피했구나. 파고 들어가지고 이 줄 맨 채로. 딱 줄이 여기까지 와 있네요. 예, 줄이 여기까지가 있었어요. 줄에 묶인 채로 불을 피하기 위해 살기 위해 발버둥 쳤을 백순이. 바위 틈에 숨어 목숨은 건졌지만 사방에서 자신을 집어삼킬 듯 덮쳐오는 불길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 순간 녀석이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데요. 조금 더 시간 필요할 거예요. 네. 이게 다 이 냄새와 이런 것들이 비가 더 오고 좀 없어져야지만. 제가 돼야죠. 네. 백순이도 조금 더 마음을 풀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불이 난 이후 그 누구에게도 곁을 내어주지 않는 녀석. 그날의 기억은 백순이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은 듯 했습니다. 백순이처럼 화재로부터 생명은 부지할 수 있었지만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받는 반려견은 또 있었는데요. 다른 아이가 보호자를 따라 들어간 견사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어두컴컴한 공간. 가장 구석진 곳에 겁에 질린 채 앉아있는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쟤는 거의 지금 정신이 나갔는데. 쟤는 거의 멘붕 상태죠. 진짜 완전 지금 얼마나 지났지? 완전 멘붕 됐는데? 얘 지금 애가 완전히 성격이 진짜 아예 그냥 멘탈이 나간 상태인데? 얘 공황 상태. 네.
나 없으면 이제 둘이 좀 나와서 움직이긴 움직여. 근데 들어오는 순간 얘는 사람만 보면 들어가요. 밥도 잘 안 먹고. 안 먹고. 근데 지금 밥이 이게 얘 혼자서 지금 먹고 그러지. 보호자의 손길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녀석의 이름은 금비. 어딘지 넋이 나가 있는 듯한 충격적인 녀석의 모습에 현장에 있던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개를 풀었을 때 같이 뛰어나갔다고. 뛰어나간 다음에 아침에 이제 새벽에 소방관들이 와서 잔불 정리할 때 이미 다 타버렸고 잔불 정리할 때 보니까 어디선가 이제 개 2마리가 쫓아와서 날 그냥 좋다고 살았다고 그러고 주인이 있는 거 보고 좋다고 그렇게 쫓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러게 와서 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고. 전혀 안 나오고. 너무 무서운 거지. 이런 지가 그럼 거의 3주 된 거예요? 네, 거의 가까이 이제 3주. 그러니까 4월 20일 됐다고. 5일 그러니까 20일 정도 된 거죠. 얘는 첫번에 좀 그랬다가 회복이 곧 됐는데 얘는 제 원래 성격이 좀 활발했던 애기 때문에 빨리 찾아왔는데 쟤는 내성적이었던 애가 그런 큰일을 당하니까 완전 맹랑해더라고요. 불이 났을 때 함께 대피했던 다른 반려견 은비는 집으로 돌아온 뒤 금세 안정을 되찾았는데요. 하지만 금비는 불길이 덮쳐왔던 그날 이후 전혀 다른 개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저 정도로. 그러니까 막 보통 무서우면 막 바들바들 떨거나 벽에 붙어서 이렇게 있는데 쟤는 그냥 벽에 붙어서 아무 생각 없이 초점도 나가 있고. 거기다 보호자분이랑은 그래도 그 전에 사이가 좋았고 지금 은비랑의 사이도 봐도 되게 잘해주셨었는데 보호자분이 만질 때도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보호자까지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금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선은 쟤한테는 이 환경이 제일 무서울 거예요. 요 불난 이 환경이 제일 무섭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날의 기억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이곳은 금비를 더욱 악화시킬 뿐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추억만이 가득했던 집. 하지만 이젠 공포와 두려움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모든 게 제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상 최대의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한 그곳에서 힘겹게 살아남은 많은 개들을 만났습니다. 그날의 상처와 고통 속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녀석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폐허가 된 그곳엔 여전히 많은 개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남겨져 있습니다.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머무는 임시 대피소. 하지만 반려견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의 품에 있으려 해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불 났을 때 데리고 대피하신 거예요? 네, 데리고 나갔어요. 그냥 학교에서 바깥에 이렇게 묶어놓거나 아니면 차에 네, 있거나? 차에 있거나 안에는 이제 알러지 있는 분들 때문에 못 그쵸. 들어가니까. 공동 대피소인 만큼 무조건 받아줄 수도 없는 노릇. 재난 후유증의 거처 문제까지 반려견과 보호자 모두가 고생이 말이 아닌데요. 기순이. 내가 기순이에요. 이 녀석의 이름은 길순이. 길순이는 운 좋게 대피소에 입성한 반려견인데요. 보호자의 눈물겨운 노력과 다른 분들의 배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불이 너무 극심하게 이제 수시간 일어나니까 집에 있는 가재 도구라든지 뭐 아무것도 챙길 수 없이 얘만 이렇게 길순이랑 포대기만 해가지고 안고 그렇죠. 나오신 거구나. 안고 나오고. 가족과도 같은 녀석을 홀로 둘 수 없었던 보호자. 대피소 생활은 사람이나 반려견들이나 부족한 게 천지입니다.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좀 갖다 드리게. 예, 그쪽에 진드기약하고 심장 사상충 구약이 좀 필요해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예. 일로 와, 일로 와. 엄마 가자.
지금처럼 함께 지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언제까지 대피소에서 함께 지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하루하루 불안의 연속입니다. 사실 반려동물의 대피소 출입 문제는 2년 전 포항 지진 당시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강원도 산불로 또다시 이목을 끈 재난시 반려동물 문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의 경우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60만 마리의 동물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2006년에는 반려동물 대피와 이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고 합니다. 이후 많은 것이 개선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반려동물이 출입 가능한 재난 대피소도 대폭 늘었고, 각 대피소에는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돕는 동물보호 담당관을 포함한 인력까지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빈번한 일본 역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동물도 대피소에 출입 가능, 보호자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관련 대책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피소에 갈 수 없는 반려동물들은 보호자와 떨어져 재난 현장에서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한 애견 카페에서 산불로 갈 곳 잃은 반려견들을 임시 보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반려견 중 10마리가 산불이 발생한 이후 들어온 녀석들이라는데요. 한 100마리 왔다 갔다 했죠? 2주 동안 왔다가 가고. 그러니까 이게 산불 때문에 온 애들도 있는데 그 왜 대피소에 못 가시는 분들 예. 있죠? 애기들 때문에 그런 애들도 맡겨놓고 이랬었거든요. 가족이 있는 개들은 모두 돌아가고 현재 남은 녀석들은 모두 이번 산불로 보호자를 잃어버렸거나 버려져서 이곳으로 오게 된 유기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의 상태가 걱정스럽다는 사장님. 잠깐만. 선생님이 봐주신대. 큰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요. 그죠? 아, 괜찮네. 어떡해요, 새끼인데. 이거 지금 바늘 꽂으면 바로 나올 거야. 바늘 꽂으면. 심각할 것 같은데요? 안 되는데. 생각보다 위급한 상황인가 봅니다. 이제 겨우 3개월 정도 된 듯한 이 녀석 역시 사흘 전 이곳으로 오게 된 유기견인데요. 불이 난 뒤 보호자를 잃고 떠돌다 배가 고파 이것저것 주워 먹은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모래와 이물질이 뱃속에 뒤엉켜 결국 병을 얻고 말았는데요.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바로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녀석의 배. 우선 배에 가득 찬 복수부터 빼내기로 했는데요. 갑작스레 진행된 간이 수술에 설 전문가도 제작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 보호자도 어미도 없이 버려진 어린 강아지가 복수가 찰 정도로 모래를 먹었다. 너무도 안타깝기만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우선은 데리고 가서 네. 제가 최대한 좀 치료를 좀 해주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랑 계속 연락을 네. 하면서 아기 그 치료 과정이나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뭐 진료비나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도 정말 너무 아니 뭐 사장님 때문이 아니고 제 이름은 뭐예요? 데리고 갔는데 이름도 없죠. 이름 건강이로 지어줬어. 내 오늘 건강. 그래 건강이라고 하죠. 네. 건강이라고. 네. 건강이라고 지어줬어요. 제가 건강.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 녀석을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어쩌다 그랬어. 건강하게 다시 보자. 너 건강해서 다시 오면 엄마 평생 키워줄게. 진짜요? 약속이에요? 그럼요. 네. 엄마 입양해줄게. 알았지? 그 사이 이미 해까지 저물고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는 상황. 건강이를 데리고 더 늦기 전에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혈액 검사와 초음파를 비롯해 녀석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입원 치료를 받으며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이 녀석 이름처럼 건강해질 수 있겠죠? 바로 다음 날 금비의 구조도 진행됐습니다. 설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녀석의 거처를 옮기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보호자가 안아들자 오줌을 지리고 마는 금비. 이 과정이 녀석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진 않을지 걱정스러웠지만 이곳에서 지낸다면 금비는 영원히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떡하시겠어요? 하여튼 잘 가서 치료 좀 잘 받아서 아주 활동적인 그런 개가 될 수 있도록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금비에게 보호자님이 마지막으로 간식을 챙겨주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녀석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뭐 먹을 생각은 안 해. 잘 가. 금비야. 금비. 이렇게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잘 가죠. 다 치료받고 나고 그다음에 볼 수 있으면 보자. 응? 금비를 위한 일이지만 기약 없는 이별 앞에 안타까운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금비를 보호소로 이동하는 동안 설 전문가와 제작진은 준비해온 물품을 나눠드리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계집과 함께 사료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기특한 녀석들에게 새 집을 선물했습니다. 이 녀석 새 집이 마음에 드나 본데요. 개들에게 꼭 필요한 보금자리와 함께 당분간 야외에서 생활해야 할 녀석들을 위한 예방약품도 전달. 하나 낱개로 돼 있으니까 여기 하나 떨어지겠다. 네네. 우리 보호자님 이제야 웃으십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반려견들이 따뜻하고 배부르게 지낼 수 있도록 마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보호자와 반려견들을 위해 대피소에서도 물품을 나눠드렸는데요. 뭔가 풍족한 느낌인데? 소식을 듣고 대피소에서 지내던 많은 이재민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뿌듯하네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시 만난 반가운 얼굴. 순돌이 잘 있어요? 순돌이네 어머님도 나와주셨는데요. 혼자 남겨져 있을 순돌이를 위해 개집과 사료를 넉넉히 챙겨드렸습니다. 아, 전 예전에 포토도 끌어봤는데. 네, 안녕하세요. 기순아. 기순이 미용했나요? 네, 이뻐라. 길순이네와 약속한 물품도 전달 완료. 가자, 기술이 봐. 기술이 바깥으로 가자. 우리 가자. 가자. 안녕히 가세요. 네, 볼 일이 있어서. 아, 네. 그래도 얼굴이 다시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서. 이거 올려. 저기 더 있어요. 야, 내내 어둡던 설생 얼굴도 이제야 살짝 피셨네요. 안녕하세요. 반려견들과 보호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위로가 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금비가 지내고 있는 보호소를 찾았는데요. 화재에 대한 트라우마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금비. 초점 없는 눈빛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녀석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다시 만난 금비의 모습. 나라 잃은 표정으로 꿈쩍 않고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예전과는 달리 눈빛하며 얼굴 표정도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우선 건강 상태는 괜찮은지 기본 검진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금만 적응하면 돼. 야, 설쌤 지금 그 녀석 금비 맞나요? 미동도 없이 앉아있기만 했던 녀석이 산책이라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화재 장소에서 벗어나니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된 걸까요? 아직 불안한 모습은 조금 있지만 상상도 못한 변화에 놀라울 뿐입니다. 거기서는 정말 너무 두려움을 뛰어넘은 거의 정신이 나간 것 같은 초점 없는 눈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무서워하는 걸 초월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무서워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점점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시간이 쌓이다 보면 나쁜 기억도 점점 잊혀지겠죠? 그 집이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면 치료가 잘 되고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녀석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배에 복수가 차 긴급 수술을 해야 했던 건강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입원 치료를 통해 볼록했던 배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요. 남은 치료를 마치면 보호자에게 건강하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재난 대응과 구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반려견들. 재난이 발생한 뒤 후회한다면 그땐 너무 늦을지 모릅니다. 재난 상황에서 가족 같은 반려견을 지키려면 보호자가 먼저 나서야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는 반려견 재난 대책 가이드 함께 배워볼까요? 첫 번째, 인식표를 꼭 착용시켜 주세요. 재난 상황에서 인식표는 생명줄과 같으니까요. 벽과 천장에 막혀 있는 하드 케이지도 준비. 반려견을 보호하는 피난처가 된답니다. 반려견의 프로필과 가족 사진을 하드 케이지에 보관해 주세요. 제3자가 반려동물을 구조한 후 보호자를 찾을 때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최소 3일에서 5일 분량의 물과 사료, 배변 패드, 담요, 가슴줄 등 필수 용품을 비축해 두는 건 기본이죠. 재난 시 반려견이 혼자 남겨질지 모르니 대문에 동물 구조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도 잊지 마시고요. 앉아. 기본 교육과 함께 입마개, 케이지 교육도 꾸준히 시켜주세요.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것을 예방해주고 피난 생활 시 도움이 되니까요. 재난 상황에서 반려견이 다쳤을 경우에는 담요로 감싸 안아 케이지에 넣어 이송합니다. 예민한 상황에서는 보호자도 물릴 수 있어요. 조심.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시야를 가려 진정시켜주는 것도 좋은 팁. 안전하게 대피했어도 하루 정도는 반려견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으로 고고!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무엇보다도 우리 보호자님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내가 안전해야 우리 반려견도 지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그날의 기억도 흐릿해져 가는데요. 하지만 많은 개들이 여전히 폐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 어떤 재난 속에서도 모든 생명이 다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 새나개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실 거죠?